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여기 서울시 교육청 앞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한 10조 원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40조 원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예산들은 한 또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교육감은 동렬입니다.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시 교육청 10조 원에 대해 해당되는 예산은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여기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하는 거는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관할을 합니다. 유치원도 어느 정도 여기서도 이제 관할을 갖다 합니다. 참 특이한 게 한국 지방자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에 의해 가지고 즉 중앙정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갖다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교육청 예산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령 아동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한때 우리 60년대생들은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1년생부터 95년생은 70만 명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관할 애들은 지금 한 40만 명대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애들은 많이 줄었죠. 반면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노령 인구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업이나 기술이나 직장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2모작, 3모작 인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예산이 잘 가지를 않아요. 자,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보면은요, 헌법 제31조가 교육 관련된 조항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항이 뭐냐면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31조 사항에 보면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갖다가 분리를 하고, 교육자치는 교육감 선거를 교육단체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이런 교육단체들의 리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게 입후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수나 교사 같은 교육 공급자들만이 이 리그에 이렇게 선수로 뛸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지방 행정하고 분리됐죠. 그 다음에 교육 수요자 있잖아요. 교육 공급자 카르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시장이나 산업이나 기업이나 사회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컨대 이 헌법대로 엄밀히 해석한다 그러면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교육부 장관을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나 정당들이 이게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교육 공급자들의 일종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헌법 제31조 5항 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요 국가 즉 중앙정부를 말하는데요, 중앙정부나 국회는 평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을 갖다가 거의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자치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학도시면서 동시에 교육도시입니다. 서울에 일반 대학교가 한 50여 개가 있고 그 외에 무슨 사이버대도 있고 무슨 교육대학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0개는 아마 적게 넘을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지금의 이제 문제는 교육 문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입시 제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대학 교육의 적실성 자체, 대학이든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든 간에 필요한 교육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요구, 산업의 요구,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요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방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애들 끌어모아 가지고 돈 많이 써 가지고요,
전혀 쓸모없는 교육들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이념 편향적인 어떤 교육들을 갖다가 또 하죠. 이게 또 대학이라는 대학 자체가 일종의 지위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관문만 통과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널널합니다. 이게 이 교육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하는 게 교육의 적실성하고 교육 자연의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은 늘어나는데 애들은 줄고 진짜 예산 필요한 데는 돈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즉 교육 자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교육 공급자 기득권을 보호하는 칸막이하고 벽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우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고 공감하면은요, 서울 시민은 수도 시민이고 인구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다 아우성을 치면은 이거 해결 가능합니다. 이게 자, 교육자치 행정자치 통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즉 초중고 대학하고요, 이거하고 행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연결하고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연계를 갖다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 과정의 개인 맞춤화, 산업 맞춤화, 지방 맞춤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융복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 그러면은 학교의 자율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구제의 지방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 수요자의 어떤 참여를 갖다 확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첫째, 평생교육, 이쪽 예산은 제가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2모작 교육, 3모작 교육,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과정을 갖다가 확 늘리고 내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교육하고요, 시민 교육을 갖다 바꿀 겁니다. 지금 한국에 민주주의가 뭔지, 상권 분립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민주 시민 교육을 갖다가 하고 앉았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정학적 어떤 조건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어떤 왜곡된 교육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하고 시민 교육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민주 시민 교육을 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요, 국사가 아니라요, 동아시아사 속에서,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와 연계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이 조선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속에서 또 이 조선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역사 교육 과정을 갖다가 당연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백년 전쟁 같은 쓰레기 역사 교육들을 뭐 법적으로 퇴출시키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쓰레기의 어떤 역사 교육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혁파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 시민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교육 자체도요, 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교육감이나 간에 이 한쪽은 40조 원을 주무르고 한쪽은 10조 원을 갖다가 주무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인사권을 좀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이권을 갖다가 움직이거든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런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뭐 기자재 업자들도 있고요. 뭐 예컨대 뭐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짓고 뭐 보수하고 뭐 그러저러한 어떤 업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업자들한테는 일종의 신입니다,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갖다가 정말 더럽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교육자치, 행정자치는 이거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교육감 런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장이 이 교육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명을 하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예산들을 갖다가 아주 훨씬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 그걸 훨씬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면은요, 정말로 이게 저는 아마 숱한 부정 비리가
그냥 수두룩 그냥 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다가요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냄새 안 나게 말입니다. 향수 뿌리고 그냥 뭐 문틈 척 발라도 냄새를 갖다가 거실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아파트 그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육 예산에 수많은 어떤 빨대 들고 말입니다. 그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슨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빨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민주건달들이 쉽게 올라탈 수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빨대가 생기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에 학교 급식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저런 운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교육 공무직이라고 묶어가지고 사실은 준공무원화 시켜놨습니다.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유기용 씨가 관련된 총대를 갖다가 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은 그냥 합법적인 어떤 예산 빨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일거에 그냥 공공 양반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이자들은 뭐냐면은 공공 양반 늘리는 데 대해 가지고 전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혈세들을 갖다가 다 빨아가니까 돈은 이렇게 그 스위스보다 더 많이 걷고 복지 지출은 절반밖에 안 되는, 이게 뭐냐면 중부담 저복제의 가렴주구 국가가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